이번 주는 이미 전동 킥보드를 사용하던 분들 중에서 파워의 목마름으로 제품을 업그레이드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 구입할 만한 전동 킥보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그동안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게 평가했던 바로 그 익숙한 바디를 사용한 모델입니다. 트라이크 코리아에서 판매하는 듀얼비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빠르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인치의 튜브 타이어를 가지고 있으며 서스펜션은 앞뒤에 있고 모터도 앞뒤에 있는 10인치 듀얼 모델입니다. 순정 출고 기준 풀튜닝 상태로 실측했을 때 약 38km 정도, 옵션을 전부 제거하면 약 33km 전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폴딩은 중간 부분에 레버를 내리고 핸들봉을 앞뒤로 흔들면서 빨간 레버를 당겨주시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핸들을 안쪽으로 당긴 상태에서는 아무리 힘을 줘도 폴딩되지 않기 때문에 힘에 의지하지 마시고 핸들을 앞으로 밀면서 빨간 레버를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폴딩했을 때 가장 긴 변이 약 1150 정도로 일반적인 자동차 트렁크에 수납이 가능한 정도입니다. 보통의 10인치 듀얼 제품의 사이즈로 아주 평균적인 정도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버스와 연계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시고 지하철과 연계하는 건 엘리베이터가 있는 역이라면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불편하니까 대중교통과 함께 사용하실 용도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10인치 전동 킥보드를 타봤고 심지어 똑같은 바디를 사용한 제품도 계속 사용했었습니다. 이 바디는 원래부터 동일한 10인치 바디의 제품들 중에서 꽤 상급에 속하는 승차감을 보여줬기 때문에 듀얼비트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승차감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앞쪽의 서스펜션은 적당히 부드러우면서 탄력도 있고 고속에서 테스트에도 꽤 훌륭한 충격 흡수 능력을 보여줬죠. 그냥 스프링만 여러 개 달려있는 몇몇 의미 없는 서스펜션에 비하면 정말 바로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났습니다. 보통 이런 크기의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의 경우 차도 끝라인에서 차의 흐름에 맞는 속도로 주행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구매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듀얼비트 역시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래서 실제로 테스트도 비슷한 환경에서 많이 진행을 하려고 노력했고 지금부터 그 테스트를 마친 후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은 판매용 제품 이전에 테스트용 기차라서 속도 제한이 걸려있지 않은 상태이며 실제 판매된 제품과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고 속도는 약 50km 후반대 정도 나왔고요. 주행거리는 배터리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실사용했을 때 약 50km 내외였습니다. 25km 제한으로 사용한다면 약 70에서 80 정도 거리를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로 끝차선에서 가장 많은 테스트를 했는데 10인치 전동 킥보드라는 범주 안에서 승차감에 대해서는 흠잡을 곳이 없을 정도로 훌륭했습니다. 약간씩 파인 도로나 얕은 맨홀 뚜껑 정도는 가볍게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노면의 충격을 잘 흡수해줬으며 직진성도 뛰어나서 주행 시 안정감도 있었고 유압 브레이크를 이용한 안정적인 제동력도 제공했습니다. 다만 서서 탈 때는 역시나 우려했던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듀얼비트는 일반적인 10인치 듀얼 제품들의 크기의 평균이라고 할 수 있는 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디 자체 핸들 각도가 꽤 많이 누워있는 편이어서 정면 충격에 대한 대응이 잘 되는 대신에 핸들의 위치가 조금 몸쪽으로 붙는 형태를 띠고 있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몸과 손목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서서 제품을 운행할 때 여러가지 불편한 점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고자 듀얼비트에는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스템과 고급 핸들바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개인적으로는 고속으로 서서 탈 때는 불편함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발의 위치를 아무리 발판의 끝에다가 놓으려고 해도 고속으로 달릴 때는 핸들의 몸무게를 의지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저는 듀얼비트를 앉아서 타는 모델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순정 안장이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기본 구성은 아니고 별도 구매를 하는 제품이기는 하지만 말이죠. 혹시 다른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이 안장만은 따로 구매하셔도 될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을 정도입니다. 보통의 전동 킥보드용 안장들이 주행시간이 길어질수록 엉덩이가 흘러내리는 단점이 있고 이로 인해서 엉덩이에 알이 베기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게 단점이었는데 이 안장은 그런 느낌을 현저히 줄여줍니다. 약간 부족한 스쿠터 안장 정도의 느낌을 내준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핸들바는 꽤 낮은 높이부터 사용이 가능하고 최대 높이도 꽤 많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렇게 길게 핸들이 뽑힌다고 해서 정말 핸들을 높게 사용한다는 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적당한 높이까지만 핸들을 뽑아서 이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브레이크는 유압 브레이크 사용되었는데 상당히 잘 멈추는 편입니다. 전자 브레이크 없이도 부족함 없이 잘 서고 굉장히 부드러운 제동이 가능했습니다. 그래도 고속주행 위주로 사용하실 분들이라면 전자 브레이크와 함께 유동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더 좋다는 거 잊지 마세요. 특이한 점은 싱글 모드를 지원하지 않고 듀얼 모드만 지원하도록 판매한다는 점입니다. 듀얼 모터 제품들의 경우 보통 싱글 제품들보다 언덕에서 고장이 잦은데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선택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듀얼 모드로만 작동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스로틀의 감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홀리스 모터의 특성상 가만히 정지한 상태에서 출발하면 앞뒤로 울컥이는 증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탑승할 때 앞쪽으로 살짝 밀어주면서 주행을 시작하는 것과 그냥 서서 시작하는 것과의 주행 만족도 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나게 됩니다. 분명히 아쉬운 부분이지만 오늘날 고스펙 전동 킥보드에 사용되고 있는 거의 모든 모터가 홀리스 모터라는 점을 감안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이 부분을 꼭 인지하시고 출발할 때는 기체를 좀 앞으로 살짝 밀면서 출발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스로틀의 감도는 좀 아쉽다고 느껴졌습니다. 고속으로 한 방에 쭉 치고 나갈 때 가속감은 정말 좋았지만 자동차 엑셀처럼 섬세한 조작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뭔가 내가 의도한 것보다 좀 더 강한 출력으로 나를 끌고 나가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나 할까요? 이 부분은 구매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면서 적응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에코 모드와 터보 모드의 출력 차이가 거의 안 난다는 건 정말 아쉬웠습니다. 뒤쪽의 서스펜션은 기본적으로 다소 무르게 세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면이 좋지 않은 곳에서 고속으로 제품을 이용하기 위해서 구매하시는 분들이라면 처음 출고 시부터 서스펜션을 강하게 조여달라고 요청을 해주시는 게 좋아 보였습니다. 혹시라도 몸무게도 출중하시고 고속 위주로 사용을 하실 분들이라면 아예 조금 더 단단한 서스펜션으로 교체를 하시는 것도 좋아 보이네요. 반대로 조속 위주로 이용하실 분들과 노면 상태가 훌륭한 곳에서 이용을 하실 분들께서는 뒷서스가 물렁한 게 승차감이 더 좋기 때문에 출고 시 대리점에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세팅을 부탁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헤드라이트는 25km 속력에서는 쓸만하지만 고속에서 사용하기에는 다소 어둡기 때문에 추가적인 튜닝이 필요해 보였고 상당히 오래전부터 해당 기체에 사용되고 있는 머드커버는 굉장히 많이 개선되어서 쓸만해졌지만 백라이트의 커버는 여전히 약해서 잘 깨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쉬웠어요. 1000W의 듀얼 모델인 만큼 등판력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수준입니다. 이 제품을 타고 못 올라갈 언덕이라면 두 발 달린 탈컷을 타고 올라가면 안 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정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산에 정발산을 오르면서 테스트를 했는데 정말 너무나도 여유롭게 주파했으며 스로틀을 끝까지 당기면 계속해서 가속될 정도의 파워는 보여줬습니다. 듀얼비트는 특별한 뭔가를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100만원 후반대의 가격대에서 훌륭한 승차감과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으면서 잘 나가고 잘 서는 기체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릴 만한 무난한 제품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인증했던 두 가지의 제품이 전동 킥보드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한 퀄리티와 완성도 위주의 제품이었다면 듀얼비트는 이미 전동 킥보드 세계에 입문했지만 좀 더 파워풀하고 강력한 제품에 대한 욕망을 느끼시는 분들을 위한 모델이었습니다. 완성도나 마감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동 킥보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부품들과 자잘한 부속들은 꽤나 깔끔한 것들로 만들어졌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추가할 수 있는 옵션도 다양한 편이고 특히 LED 발판과 안장 그리고 천상날개 옵션은 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바디로 만들어진 제품을 타면서 항상 아쉽게 느끼는 부분은 딱 두 가지입니다. 서서 타는 것보다는 앉아서 타는 게 훨씬 더 편하다는 점과 바디 연결부의 볼트 풀림에 대한 부분이죠. 특히 볼트 풀림에 대한 부분은 듀얼포머 1 온라인 버전을 탈 때부터 계속 느껴오던 부분인데 신기하게도 이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지금까지는 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듀얼비트를 타다가 유격이 좀 심해졌다고 느끼신다면 두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아주 일반적인 부분으로 폴딩부 유격인데 보통은 제품의 하단부의 유격 조절 나사를 조절해주면 간단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이 바로 제가 지적할 부분인데 폴딩부 유격을 완전히 잡은 것 같은데도 심각하게 유격이 느껴진다면 이 부분을 의심해 보시면 됩니다. 핸들을 잡고 앞뒤로 흔들면서 기체를 내려봤을 때 이 부분에 틈이 벌어지는 게 보이신다면 시간 되실 때 대리점에 방문해주세요. 물론 포마샵으로 방문해주셔도 됩니다. 기체와 핸들을 연결해주는 중간에 볼트 너트가 살짝 풀리면서 나타나는 증상인데 시각적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주기적으로 확인만 해주면 되는 부분이니까 뭔가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들면 한 번씩 흔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인치의 제품 크기에서 강력한 성능, 훌륭한 승차감, 충분한 주행거리를 느끼고 싶다면 듀얼비트는 꽤 선택해볼 만한 제품이었습니다. 하지만 169만원이라는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데 이 가격이 좀 비싸게 보이는 것도 사실이고 비슷한 가격대에서 이것저것 따져봤을 때 경쟁작도 몇 개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저는 미니모터스의 뉴 듀얼 트론과 자꾸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듀얼비트는 아쉬웠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그 중에는 제 마음에 걸리는 부분도 몇 가지 있었습니다. 포켓 매거진답지 않은 제품이라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기본 베이스가 훌륭하고 강력한 토크와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부류의 전동 킥보드를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꽤 만족하실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약 내가 이런 빠른 속도에 강력한 토크를 가진 제품을 구매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 제품을 탈 때 안장을 이용해서 앉아서 탈 목적이라면 듀얼비트를 선택할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하에 세 번째 인증 제품으로 듀얼비트를 준비해봤습니다. 듀얼비트는 정말 오래 테스트했고 포마샵 인증 제품에 대해서도 정말 깊게 고민했던 만큼 포마샵 회원분들에게 최대한 많은 혜택을 드리려고 합니다. 딱 30대만 수량 한정으로 진행하는 대신에 전원 보강 킷과 윌리바를 무상으로 제공해드릴 예정인데요. 구매 후에 후기를 작성해서 전동 킥보드 관련 카페에 공유해주시면 제가 그렇게 칭찬에 맞지 않았던 안장까지 무상으로 받아가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정말 어렵게 준비한 혜택이니까 제발 아주 간단하게라도 포마샵에서 제품 구매했다는 거 후기로 남겨주시고 안장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매는 온라인 포마샵과 오프라인 포마샵에서 동시에 선착순으로 진행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객관적인 시선으로 제품을 분석하고 다양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포켓 매거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끝.